보수와 진보가 다르다고요? 지역 갈등이 문제라고요? 스투핏! 여러분, 이거는 뻥인 거 아시죠? 문제는 강남입니다. 본격 대국민 감별 방송 강남의 소리 시작합니다. 오늘은 강남에서 조금 위로 한참 와 있어. 한강을 건너나요? 한강은 건너고 저희가 생각했던 옛날에 그 이낙연 총리 편에서 했었던 종로와 언저리에 있는 곳의 얘기입니다. 바로 청계천 얘긴데요. 지금 청계천도 강남처럼 바꾸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이거를 세상에 저희 회사가 청계천 옆에 있는데 정말 모르고 있다가요. 최근에 알게 됐어요. 지금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또는 우한 폐렴 어떻게 부르시나요? 저는 우한 폐렴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 우한 폐렴 가시죠. 우한 폐렴이 창궐하는 가운데에서도 절박한 상인들이 지난주 금요일 1월 31일에 시위를 나오셨더라고요. 거기를 현장 취재를 제가 갔었고요. 강남의 위성도시처럼 청계천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해서 공구 가게 사장님들하고 세입자 그리고 지주, 땅 주인들 이분들이 뭉쳐서 그 보존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저 중요한 데를 어떤 사람이 지금 막 철거를 두자고 있는데 1년 전에 돌이키면은 알고 있는 이슈예요. 작년에 을지 면옥이라고 그 평양냉면집 있잖아요. 많이 가셨죠? 네. 못 갔습니다. 비싸더라고요. 아 그래요? 비싸. 냉면 좀 비싸요. 냉면 너무 비싸요. 진짜. 맞아. 근데 그 을지 면옥을 철거한다라는 얘기가 막 돌아서 한참 이제 신문들이나 방송들이 많이 보도를 했었고요. 그러자 이제 박원순 시장이 거기를 가셔가지고 여기는 보존하겠다. 왜냐면은 을지면옥을 옮기면은 그 정취와 그 맛과 우리의 향수와 이런 것도 모두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생활문화유산은 보존하겠다. 그리고 일방적 재개발이 아니라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과 다음 단계를 1년 내 논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그 1년이 지난 게 바로 올해 1월이었던 거예요. 지난달. 그래서 지난달에 다시 시위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저거는 예전에 이제 이명박 그 당시 서울시장이죠. 이명박 서울시장이 청계천 고가를 헐 때와 비슷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한 가지 이상한 생각이 났어요. 어떤 거요? 이른바 그 사대문 안에 관련된 정책은 박근혜가 아니고 박원순 같아. 박원순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중간에 오세훈 시장이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은 그 세빛둥둥섬 세우고 이제 한강변 르네상스 한다고 해가지고 사실 사대문 안은 조금 오세훈 시장이 뭔가 하시려는 거는 한강 주변에만 왔다 갔다 하셨는데 뭐 청계천, 을지로 아니면 저기 충무로 이런 데는 그러네요. 이명박 전 시장이나 박원순 시장께서 뭔가 좀 하시려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가끔한 느낌이 계속 박원순처럼 느껴져요, 저는. 그러네요. 참 그렇게 끝과 끝은 맞닿아 있는 건지. 이분들이 아주 거친 요구를 하는 건 아니시더라고요. 서울시와 상인들의 협의체를 만들어 달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럼 협의체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안에 좀 법적인 문제가 많이 얽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이게 처음 시작이 된 게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였는데요. 그때 하려다가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무산됐었나 봐요. 지지부진하고 있다가 박원순 시장이 오셔서 도시재생의 개념으로 이제 새로운 접근을 하는데 도시재생이면은 사실은 마을을 보존하고 이런 걸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청계천 쪽의 지구계획은 건물을 엄청 올려가지고 주상복합을 짓는 게 됐어요. 도시 재생을 세 글자로 줄이면 이게 됩니다. 재개발. 속이 다 시원하네요. 뷔페에 가서 보니까는 용산 참사를 다시 불러올 수도 있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 보건공사를 하면서 이제 고가를 할 때 이제 청계천 주변을 약간은 건드리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황학동 풍무시장 분들을 대거 장지동으로 이전을 시켰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장지동 가봤어요. 가봤는데 물론 가든파이브는 잘 전놨습니다만은 황학동에서 풍무시장 하시던 분들이 장지동 가서 장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 사람이 와야지. 그걸 알아보니까 서울시에서 처음에는 몇 천만 원의 금액으로 이제 거기로 옮길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막상 갈 때 되니까는 몇 억으로 그 금액이 불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물고 들어갔어도 거기는 산업 생태계가 조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장사를 할 수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제 블로그에 그런 글을 썼습니다. 지금은 없었습니다만 네가 가라 장지동이라고.
한 국가의 산업의 가장 풀뿌리를 이루는 건 사실은 이렇게 첨단이 아니고요. 기계예요. 보면은 맨날 허름한 철공소, 목공소 이런 데가 실질적으로 그 나라의 그 산업의 가장 밑받침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산업의 가장 하부, 기본적인 토대 이루는 곳은 울산에 으리으리하게 세워놓은 현대 자동차 공장도 아니고 수원에 깔끔하게 지어놓은 삼성 반도체 공장도 아닙니다. 저쪽 종로 뒤편에 허름하게 차려져 있는 저게 뭐 공장이야, 철물가게야, 고무상이야 헷갈려게 보이는 이러한 작은 공구 가게들 겸 작은 어떠한 그 공장들이 우리나라 산업의 가장 밑바탕, 한마디로 한국 제조업의 플랑크톤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지금 계속 이명 박원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박원순 시작해서 지금은 플랑크톤에 죽이식다는 거예요. 플랑크톤에 죽으면 나중에 다 죽어요. 작은 고기, 큰 고기 싹 죽어. 이 말씀을 조금 있다가 이제 아마 하면은 저도 여기에 생태계를 듣고 상당히 놀랐었는데 일단은 차근차근 이날 이 시위날 어떤 이제 토지주 분이 무대에 올라가셔가지고 말씀을 하신 게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쭉 보여드리려고 해요. 시인은 강남 건물주를 꿈꾸는데 정작 사장님들은 우리 여기서 소박하게 장사하게 주세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된 게 이거 사장님과 시인이 서로가 역할이 바뀌었어. 대한민국은. 용산 사태하고 다른 부분은 이겁니다. 용산 사태는 세입자들의 문제였고 여기에서 무대에 오르신 분은 토지주셨습니다. 연단에 오르신 거죠? 예, 예. 당신의 입장에서 담담하게 요거를 읽어 내려가셨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40년 동안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 여기가 모두 사대문 아니라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이고 고도 제한이 걸려 있어가지고 건물을 마음대로 짓지도 못하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중구청에서 처음에 와서 했던 얘기가 도심이 슬럼화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을 해야 된다. 그동안에 여기에 있는 토지주들이 개발을 너무 안 하고 관리를 안 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처음에 설득을 했대요.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슬럼화라고 하는 게 어딨냐 이렇게 항변을 해서 그 얘기는 더 이상은 나오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던 곳인데요. 근데 이분이 땅이 강제 수용된다라는 말을 들으신 거고 그리고 저와 오랫동안 함께한 세입자들이 함께 내쫓기게 됐다. 여기서는 지금 토지주와 세입자가 상당히 연대가 돼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청계천의 독특한 생태계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기술 장인들이 운영하는 작고 큰 공장들이 수도 없이 많이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을지면옥, 양미옥, 조선옥 요렇게 오래된 식당 오래되고 맛있는 식당이죠. 이것들이 이제 같이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건데요. 세계 어디에서도 살 수 없는 부품이라고 하는 이유가요. 여기가 한 6평에서 10평 정도의 작은 가게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대요. 그래서 만일 뭐 청년 사업가라든지 아니면은 대기업의 기술 인력이라든지 작은 시제품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청계천의 한 가게에 먼저 가서 이거 해주세요 하면 거기서 딱 2단계까지 해주고 그럼 B단계는 그 옆으로 가서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다시 더 정리하는 거는 C 가게에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가게를 한 4군데를 돌면은 그날 시제품이 딱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생하는 그런 생태계였던 거죠. 저기서 일하시는 최고의 장인분들이 젊어서는 예전에 기능올림픽에서 메달리스트 아마 그러셨겠죠. 그리고 네. 지금은 저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걸어 다니는 3D 프린터예요. 맞아요. 쫙 나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 바로 옆이 세운상가인데 거기에 우리나라 우주인 되려다가 못 됐던 그 남자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3D 프린터로 스타트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세운상가에 입주했고 이 배우지가 요런 공구 가게와 그런 재료 가게들이 많아서 너무 좋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었어요. 제가 여기서 그런 유추를 해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회에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갈등을 문과 1등, 같은 이과 1등. 예. 이건 이겁니다. 박원순 시장 평생 글자만 대셨던 분이에요. 뭔가 스스로 뭔가 만드신 경우는 없어요. 이른바 기름밥이라고 할까? 한마디로 이제 기름밥, 말밥으로 살아오신 분인데 저분들은 문자적으로 기름밥으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말밥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만은 사실 이러면 뭐 제가 좀 제 스스로 이제 셀프 디스입니다만은 말밥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사회 크게 필요 없어요.
대신에 우리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은 저런 기름밥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문과 1등 손학규, 이과 1등 안철수 사이에서 누가 우수하냐 하면 제가 판단을 못 내리겠습니다. 그러나 말밥 1등 박원순, 기름밥 1등 청계천 사장님 하면은 제가 누가 더 우수한 사람이냐면은 저는 100%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 같은 말밥으로 성공하신 분들을 한 트럭을 데리고 와도 청계천 사장님 같은 기름밥으로 나라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동시에 산업 생태계의 플랑크톤 역할을 하시는 저런 움직이는 걸어다니는 3D 프린터 한 명만 못합니다. 제가 왜 3D 프린터라고 말하냐? 저는 한글을 사랑하기 때문에 3D 프린터라고 말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저와 대통령 청계천 하니까 저도 딱 생각난 게요. 저 이제 입사해가지고 처음에 한창 경찰 기자 할 때요. 어떤 총기 사고가 하나 났는데 그 범인이 총기를 청계천에서 구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정말 청계천에 가면 탱크도 만든다. 진짜 맞아요. 만들어요. 아니 그래서 선배가 취재 지시가 왔는데 청계천 가서 총 하나 구해와라였어요. 제가 여기서 그래서 제가 진짜 그 청계천을 엄청 돌아다녔던 기억이 제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박 시장님이나 서울시 관계자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청계천에서 뭔가 물건을 사보신 경험이 없으면 동시에 황학동 곱창 골목에서 곱창을 드신 적이 없으면은 서울시에 대해서 논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다른 논리가 뭐냐면요. 세계 여러 곳에서 근현대 건축물을 아끼고 보존하고 지켜야 할 옛것들로 보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오래된 옛것은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좀 더 숙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 말씀은 정말 일리가 있는 게 그렇죠. 네. 그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 여러분 제가 사실 이거 18금 방송이 돼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그 생각했어요. 제가 이거를 PPT로 만들었으면 좋았는데 서울시에 보존하는 것들을 엄청 많이 홍보를 해요. 그래서 보면 송파구에 서울 책보고를 만들었고 강서구에 서울 식물원을 만들었고 중구에는 서소문 역사공원이 있고 은평구에 서울 기록원을 뒀다고 이렇게 많이 선전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보존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 신축 건물에다가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트네요, 세트. 세트죠. 그러니까 사대문 안에 그냥 있던 거를 보존을 해야 보존이지. 새로 지은 거에다가 박물관에 뭐 이렇게 갖다 싸두시 서랍에다가 자꾸 집어넣으면서 보존이라고 하는 게 좀 형용모순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이분들이 주장을 하는 거는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토지주와 세입자의 의견을 반영을 해주고 만일 개발을 해야 한다면 외부에서 온 시행사 말고 세입자 토지주와 같이 합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이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1년 개발유예 그런 거를 했기 때문에 개발이 이미 시행된 구역에서는 나가지 않은 분들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시행사가 근데 그게 억대예요. 집으로 소장이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고통받고 이런 일도 지금 있어서 해결을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잠실로 이사 오기 전에 월계동에 살았습니다. 그 월계동에 있는 대학교가 인덕대학교인데 그 인덕대학교 앞에 있는 인덕마을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개발에 찬성하는 주민과 시공사를 한편으로 하고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과 전철련, 전국 철거민연합회를 한쪽으로 하는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싸움이 결국은 이제 부상자까지 발생하는 물리적 충돌로까지 비화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월계동까지 오셨는데 재개발도 좋긴 한데 재개발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게 한 다음에 재개발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정말 내로남불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추진하는 재개발은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되고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재개발 한마디로 도시 재생으로 미화되지만은 본질은 재개발이죠. 을지로 재개발 역시 인덕마의 재개발처럼 무리한 재개발 추진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가 자꾸만 이명 박원순이라는 박원순 시장께서 들으면 굉장히 좀 기분 나쁜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박원순 한마디로 월계동 인덕마을에 오신 박원순 시장과 지금 을지로의 도시 재생, 사실 재개발을 추진하는 박원순 시장이 다른 사람 같아요. 서태지 노래 보면은 크리스 말로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산타클로스인 줄 알았는데
왔더니 할로윈 괴물인 거예요. 이 노래 가사가 그냥 딱 그런 얘기예요. 확실히 좀 약간 세대차가 나네요. 왜요? 저는 서태지 몰라. 아 이거 되게 매니악한 거예요. 왜냐면은 서태지 아이들 때 아니고 서태지 거여가지고. 전 사실 난 알아요. 왜냐면 사실 난 알아요. 나이 몰라. 드러나서 사실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근데 그 노래는 진짜 기가 막혀요. 가사를 들으면은 믿었던 정치인한테 배신당할 때 정말 들려주고 싶은 노래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박원순 시장이 여기 의지로도 있지만 여의도에서도 큰 사고 한번 쳤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강남화 될 수 있는 지역, 저 청계천 의지로 저기도 4개 역인가 복합 역세권이래요. 거의 강남이랑 비슷한데 도시 개발만 좀 다른 거예요. 그런 데서는 조금 냉혹한 면이 보이는 거고, 저기 가서 뭐 아무리 해도 강남이 따라갈 수 없는. 지금 남은 가게가 1000여 곳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요, 평균 업력이 34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한 세대를 여기에다 바치신 거죠. 그러면 저게 1000여 곳이면은 그 보통은 저기서 이른바 기름밥 먹으신 분들이 보통 30년을 했다고 하면은 3만 년의 축적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3만 그렇죠. 년의 축적의 시간. 한마디로 우리나라 생태계가 산업에 있는 거죠. 한일 무역 전쟁이 발발한 다음에 최근에 유행하는 말이 소부장입니다. 네. 소재, 부품, 부품, 장비입니다. 네. 여기에서 장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재와 부품을 만드실 수 있는 축적의 시간이 돼 있는 곳이 저기 을지로 청계천 여기입니다. 또 실제로 청년들이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곳이 청계천이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제가 오늘 누차 말씀입니다만은 박시장께서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박시장께서 맞아요. 앞에서는 네. 벤처 육성을 외치시다가 뒤에서는 스타트업들이 당장 시제품 만들어야 되는 공장들을 밀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제품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떠난 가게가 한 400여 곳이 되는데, 이 을지로 청계천 보존 연대에 따르면은 한 30% 정도가 폐업을 한 걸로 추정이 된대요. 근데 왜 그랬냐 보니까 물레동, 용두동, 성수동, 파주, 인천 이제 이런 쪽으로 가셨는데요. 여기서 파주, 인천은 아무래도 온라인까지 생각을 하고 가셨을 거고, 나머지는 거기에도 그런 곳들이 집적돼 있기 때문에 가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청계천과 같은 시너지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폐업을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근대 산업의 문화유산이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먹던 밥집, 그분들이 먹던 이렇게 술집, 그분들이 다니던 그 노가리 골목, 이런 데가 전부 다 근대 문화 생활유산이기 때문에 좀 지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문제는 근대 문화유산의 문제인 동시에 산업 생태계의 문제예요. 제가 말씀하신 용두동, 물레동, 청계천 이런 곳이 다 이름 클러스터입니다. 네. 클러스터는 문자 그대로 모여있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는 곳입니다. 저곳이 해체되면은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용두동 많이 붕괴됐고요. 그리고 물레동, 양평도 많이 물레동 이제 완전 카페 골목겠죠, 예. 뭐. 그리고 양평도 지금 열심히 아파트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내에 서울 시내 도심 한가운데 저러한 산업의 클러스터, 산업의 생태계, 산업의 플랑크톤, 그리고 걸어다니는 3D 프린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저건 국가적.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여기가 생활유산, 문화유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산업유산, 그것도 플랑크톤 같은 그런 산업유산이기도 하지만, 아니 실제 저기가 문화재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은 저기가 경복궁 바로 앞쪽이고, 그 시전 상인들이 이렇게 쭉 있었던 데가 종로고, 그 바로 뒤잖아요. 박원순 시장께서 빨리 약속하신 대로 협의체를 구성하셔야 되고, 동시에 그 협의체는 박원순 시장님의 개인적 코드가 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저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고 영업을 하시고 제조업을 하시고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실제적인 협의체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는 한 번만 다뤄서 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서울시에서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대안이나 뭐 대책을 내놓으실 것 같아서 그게 나올 때마다 계속 강남의 소리에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이 답답한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저희 가서 한번 현지 방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 한 군데 진짜 요즘 마음에 드는 데 하나 있긴 했어요. 어딘데? 아니 을지면허 옆에 을지 다방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쌍화차가 진짜 정말 그럼- 우암 폐렴에 떨어뜨릴 것 같은 그런 튼실함이 있는 쌍화차가 나옵니다. 커피 보통 투투투 주는. 투엔 맞아요. 정말 계란 노른자가 요만하게 떡 들어가 있는데 저 처음 봤거든요. 태어나서 그런 거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여담을 사장님 하면은 사랑합니다. 제가 여기서 전 사실 쌍화차를 많이 먹는데 진짜요? 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근데 왜 맨날 라떼를 거기 앞에 하세요? 있는 쌍화차집에 가서 제가 이제 쌍화차를 찾았더니 거기서 일하시는 이제 잠깐만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라스트 하고서 쌍화차에 대해서 자 지금까지 강남의 소리였습니다. 우리 이거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저 인강남 할 수 있는 거 맞죠? 강남한테까지 가자. 구독과 좋아요가 맞습니다. 저희 인강남을 도와줍니다.